거기서 이제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이 만주가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 만주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그 독립운동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제일 먼저는 이때는 이제 그 땅 자체가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얘기한 소위 그 동삼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우선 중국하고의 관계를 항상 가질 때 그 설명이 이제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한 흑룡강, 아무르강 흑룡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흑룡강을 놓고 바로 이쪽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러시아를 얘기할 때 그냥 이쪽에 신안촌이나 해삼이를 얘기하지만 흑룡강을 놓고 사실 끊임없이 러시아하고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에 대한 문제를 항상 그 같이 아우러져서 봐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사건은 1907년에 이제 그 간도 파출소가 성립이 되고 1909년에 이제 그 이제 간도협약에 의해서 이제 이 지역에 합법적인 외교관계를 가지고 일본 제국주의가 여기에 이제 진격에 들어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일이 많겠지만은 결국 1931년이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한 9.18 이제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서 32년을 거쳐 33년에는 만주국, 여기서 위만국이라고 중국에서 얘기하는 만주국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여기도 뭐가 돼버린 거 아니? 일본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만주가 사실은 똑같은 환경에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에 우리나라의 독립군이나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동을 지나서 이제 신의주를 출발해서 안동을 지나면 그냥 중국 가는 거고, 또 두만강에서 도문을 건너게 되면 그냥 북간도 지역에 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이제 그 역으로 설명이 온다고 그러면 간도 공산당 사건이 이제 여기서 1930년 이제 5월 이제 5월 노동절 기해 가지고 5.30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간도 공산당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하나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또 그 간도 공산당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927년, 28년 그리고 29년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일어나는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민족운동가들이 그 사건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국내 조직이 있고, 그 국내 조직 중에 예를 들어서 서울파라든지 화요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만주에 가서 이제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 총국의 지도에 따라서 거기에서 활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에 체포가 되거나 연루가 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중국 재판에 가는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해령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청진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면 함흥에서 해결하고 전부 경성에까지 와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여기가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환경이 이제 하나의 이제 조건이었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 만주 성위, 우리가 흔히 얘기한 이제 아성이라든지 또 이제 그 동청철도를 따라가는 그런 그 길 위에서 이제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 청년 이제 만주 성위의 청년 동맹, 또 노동 동맹, 또 공산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조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그것은 중국하고 관련이 되는데,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1910년 이제 8월 29일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곧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의 제일 첫째에 의병운동 했던 사람이나 혹은 이상설 선생 같은 분은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고종 황제에 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시 조선 왕조를 복위를 시키고 그 복위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소위 복벽파, 이제 복벽주의. 그러면 이건 조선 왕조를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 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보다도 조금 더 발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조선 왕조를 그냥 이제 이게 보항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복벽주의의 차이는, 복벽주의는 조선 왕조를 그대로 이제 복위하자고 하는 생각이고, 보항주의는 조선 왕조를 그대로 두지만은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뭐 하겠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자면 헌법에 의해서 정치하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입헌 군주제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협회 운동이 일어났을 때 또 고종황제가 저 김옥균이 만나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뭐 저 미국 사람은 신문을 보니까 저 임금을 뽑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불의한 놈들이 있느냐. 어떻게 하늘을 이제 백성이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그 당시 신문에 세계의 나라 정체는 뭐 5가지가 있는데, 하면 이제 그런 나라 중에 전제군주제가 있고 입헌군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제가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놓고 이게 정리되지 않는 게 10년에서부터 19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벽파도 있고 보항주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서일 선생님이 이제 1911년에 대종교 신도가 돼가지고 이제 그분은 애국개몽운동을 1905년서부터 한경도 일대에서 말하자면 근대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경도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경상도 사람도 아니고 충청도 사람도 아니고 나라에 은혜 입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긴 변경 지역의 분들의 평안도 사람들이나 한경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들의 생각은 조선 왕조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반체제. 이미 임금 시대는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내려가서 황해도까지도 벌써 농부도 고종황제 죽었는데 같이 가서 저 봉도제 지내고 울자고 그러니까 딱 돌아서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분에게 신세 입은 게 없습니다. 그분은 나라가 망했을 때 책임을 지고 자결을 해야 될 사람인데 부끄럽게도 10년이나 그렇게 살다가 이제 겨우 죽었는데 내가 왜 그분을 위해서 울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말한 이제
그 자본주의 제국주의에서 식민지가 된 나라가 독립운동을 할 때 그 독립운동의 성격이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이제 이런 데서 그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임금이 혹은 양반이 지배하던 시대를 우리는 이미 극복했다 하면은 그걸 조선왕조에서 볼 때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혁명이라고 봐야 돼요. 혁명적인 그런 생각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가서 도달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은 결국 뭐냐면 여기서 말한 이제 복벽주의나 보항주의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공화주의로 이제 가는 건데, 대개 이제 1919년에서부터 1922년이 될 때 이제 이게 3.1운동 이후에, 근데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체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을 경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바꾸는 거야.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단지 신초 선생님도 그때까지만 해도 영서관을 계속 갖고 을지문덕이 있어야 나라가 되고 이순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는 을지문덕이나 이순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민중의 힘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윤봉길 의사 같은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다닌 학생이지만은 3.1운동을 딱 경험하고 나서 학교 갈 필요 없다. 저 학교 가봐야 저 일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거 가르치지 않으니까 난 그거 그만두겠다. 그리고 와서 그냥 자신이 집에서 독학 독습을 해가지고 공부해서 대개 이제 20년대 후반이 되면은 농민독분 만들어가지고 개몽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충청도에서 이제 덕산 예안에서 하나의 민중 지도자로 성장을 하는데, 한 10년 동안은 뭐 농촌운동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은 조선 총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식민지의 구조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노력해도 안 될 터이니까 나는 여기를 이제 고향을 출발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만주에 가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상해에 가가지고 김구 선생을 만나서 나는 준비된 사람인데 당신이 내가 죽을 자리를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해 선생님이 가장 훌륭하신 건 재판 받는데 그 사람들이 회유하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가 지금 11년에 고향을 버리고 그래도 고향에서는 그래도 넉넉하게 살고 저 자산가인데 내 돈 다 가져와서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죽을 자리를 찾지 못해서 내 생명을 내가 들고 다니는 거지 다른 게 없는데, 당신이 나를 죽을 자리를 찾게 해준다는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쳐야 될 하나의 그 명이, 다시 말하면 왕도 아니고 또 우리가 말한 조선시대의 어떤 하나의 정통의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이제 그것은 새롭게 태어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 몽고가 왔을 때도 있었고 했지만은 이 근대에 말하자면 이민족이 지배 속에서 이제 동학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스스로 깨우쳐가는 그런 속에서 어떤 그 민족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바로 거기에다 내가 이제는 어떤 그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한 여기에 복벽주의, 보항주의, 공화주의 하면 이제 이런 고민을 10년에서 19년까지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대종교도들이 다 모였으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시교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시교당에서
당군 영종을 걸고 또 우리가 거기서 말한 이제 당군가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보면서 하나의 그 정신으로 사람들이 결집이 되고 정신중이 하나 모아지니까 이제 그분들이 돈도 내고 사람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한 중강단도 되고 정의단도 되고 이제 군정부도 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국주의는 근대 과학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지금 얘기해서 경신참변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게 산악전 게리라전을 해서 우리가 청산리에서 이길 수 있었지 일본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가스를 사용했어요. 비행기를 사용했어요. 그런 건 일본의 기록을 보면은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군대도 시베리아에 출정했던 군대 또 관동 군대 관동군 또 우리나라의 19사단 뭐 나남사단 이런 것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말하자면 군인 수보다 못지않게 많은 경찰병력 거기다 또 뭐가 있었냐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민회라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들을 분열 정책을 시켜가지고 일제에 부하하도록 하는 그런 그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청민견이 제후견이 이게 다 좋은 종교고 민족 종교인데 이게 과학적인 것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거기에 가서는 그냥 제국주의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져서 지금 거기를 이제 주사를 하는데 그럼 우리들이 앉아서 삼법 수행해가지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 근대적인 이런 과학적인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유학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 밑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그걸 찾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경기고등학교를 다녔다거나 또 일본 육사를 조금 다녔다거나 하면 그건 최고의 지식인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한 이제 뭐 김자진 이제 장군이나 또 우리가 말한 이범석 장군 또 뭐 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그 뭐 지청천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그 근대적인 그런 그 지식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셔다가 당신들은 군사 훈련과 군사의 그것을 뭐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부탁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정의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종교 사람들하고 공교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도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공교도는 소위 복벽주의라든지 그래도 조금 더 진보해서 보항주의를 생각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우리가 김자진 선생님이 뭐 이제 지금 얘기한 또 이제 그 신흥무관학교 그 뭐 선생님들 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상용 선생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 경상도에서 서울에서 애국 개봉운동 했던 그런 쪽의 사람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신민회야. 신민회. 우리가 이제 저 아까 제 양반들도 촛불은 참 좋은 거지만은 그 도덕을 갖지 못하는 예의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그때도 그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하니까 그 서희 선생님이 그 사람들 설득하느라고 굉장히 그 애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구춘선 같은 사람은 그때 거기에 이제 저 교회 장로였어요. 그런데 구춘선하고 서희 선생은 굉장히 이제 친하고 또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오면 다 이 두 분한테 밤새도록 앉아서 그 도력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안창호 선생은 요즘 말로 하면 도시에 가서 저 학교 다닌 사람이고 그분들은 산속에 앉아가지고 심신을 수양한 그런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이제 근대 영국 신사고 이제 한 분은
말하자면 이제 도인 신성과 같은 이제 그런 걸 해도 그러니까 구춘선 선생님도 한경도 온성분인데 그분이 힘이 장사였대요. 그러니까 얼마큼 힘이 셌냐면 저 제너럴 샤마노가 평양에 와가지고 그 불질러가지고 그 배가 다 불탔는데 그 배의 닷을 한 손으로 들은 괴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대개 중국 사람이고 누구 와서 그냥 어떻게 하지 않고 힘을 한번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냥 절을 하고 그런 분인데 이제 그분이 서울에 와가지고 남대문 수문장이 돼가지고 그걸 지켰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일본 낭인배들이 경복궁에 가가지고 건축문에서 이제 우리 국모를 시해하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국모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쓰고 그러니까 남대문 지키는 저 최고 사령관이 사표 쓰고 이제 한경도 그 자기 변경 자기 고향에 이제 다시 갔는데 그때 이제 캐나다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제 그루에슨이라고 하는 구레선 그런 저 선교사가 와서 이제 형제여 당신이 그 고민을 내가 같이 이제 해결을 해보자.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어딜 갔냐면 용정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지만은 그분이 이제 그 용정을 벗어나 가지고 약간 왕청으로 간다든지 또 훈춘으로 간다든지 하면 그런 지역에는 각각의 그 지역을 끌고 가는 이제 그 지식인들이 있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생각이 복벽주의냐 보항주의냐 공화주의냐에 따라서 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갈등이 이제 10년에서 19년인데 이제 그러면 그 시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상설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에 서울에 계실 때도 선생님이 제일 재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릉에다가 아주 뭐 굉장히 큰 그 도서관과 육관대청 뭐 이런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선비들을 다 거기다 모아놓고 이렇게 책을 진열해 놓고 책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매일 하루에 2차례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토론의 주제를 지금 우리들이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서양 종교가 저게 거부해야 되겠냐, 저걸 받아들여야 되겠냐, 이런 것부터 뭐 교통에 대한 거, 무기에 대한 거, 국가 체제에 대한 거, 남녀 가정 생활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단재 선생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잡지를 냈어요. 그 선생님은 한문을 그냥 뭐 책 살 필요도 없이 다 읽어가지고 외우시는 분인데 한글로 쓴 그런 거 잡지를 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가정이 새로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사관을 가진 그런 분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이제 말하자면 나라의 은봉이라고 하는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적어도 왕실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하나 이상적인 그런 거 어떤 그 나라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가 국가민족주의 우리가 뭐 시민민족주의 민중민족주의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들이 여기에 이제 어떤 그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1운동을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벽이나 보항주의를 했던 의병파 그런 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생각을 바꿔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제 머리를 스스로 자르고 아마 이제 의병 전쟁한 데는 머리를 짧게 잘라야지 딱 묶고 나가서 싸우는 거지 머리를 길게 늘리고 다니면서 전쟁하기 어려우니까 또 이제 우리가 홍범도 장군 같은 그런 분이 이제 한문으로 편지를 쏘면은 전체 앞에서 읽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욕 보이느라고
일단 편지를 보냈다. 그래 놓고 이제 언문으로 한글로 써온 그 편지는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글이야. 그리고 이제 나는 이걸 좋아한다고. 그리고 다 같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 보면 우리 대종교에서 처음에 이제 홍암 선생님이 그걸 하시면서 이제 9가지 뭐 5가지 계율 중에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언문 모르는 놈은 이건 믿어도 헛믿는 거다. 그러니까 먼저 글 공부시켜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무에서부터 양반의 나라에서부터 국가 전체가 양반이 되는 나라라고 하냐. 이것은 체험은 다 다르지만은 역사를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거의 같은 관계를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난강 이승훈 선생 같은 분도 사실은 이제 장사해가지고 14살부터 장사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뼈에 사무친 게 뭐냐면 양반 되는 게 당신네 꿈이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영동에다가 자기 집 그 이씨들은 전부가 다 이제 그 동네 뭐 승씨가 양반이라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며느리를 데려든지 사이들 돈으로 다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 양반하는 운동을 하는 거야. 양반집도 사다가 다시 거기서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동네에 누가 오게 되면 다 이제 겁을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생각이 깨진 게 이제 자기보다 나이가 7살이나 어린 도산 선생님이 이제 쾌재정에서 연설하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양반이란 거 헛질이구나. 나라가 망했는데 양반 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그날로 돌아와가지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다 팔아서, 그리고 자녀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 이제 줄 거 없다. 그리고 이제 그거 가져다가 이제 학교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교 하는 건 그냥 학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학교 했는데 난강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잖아요. 배운 게 없는데 학교에 가서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가르칠 게 없으니까 무엇을 했느냐? 몸으로 하는 것. 평안도는 이제 화장실에 똥을 싸면 그게 이제 자꾸 쌓이고 해서 얼음 이렇게 이제 솟아오르니까 그걸 괭이로 가서 다 이렇게 이제 뭐 한대든지, 또 이제 뭐 학교 지붕이 새니까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자기 집 양반 되려고 했으니까 기와집이었을 거 아니에요? 기와 전부 벗겨다가 학교 지붕에다 그걸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딸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렇게 다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탁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오산학교 동네 가가지고 하숙이나 처먹어라. 그렇지 너희 줄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나라가 양반이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 그게 결국 뭐겠습니까? 그게 공화제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제 그런 걸로 가는데, 이제 일단은 독립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야.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대한독립군 같은 이제 공교도들은 이제 시민의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같이 못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은 언제 이제 크게 갈라지냐면, 간도에 가장 먼저 1860년부터 와서 산 사람들이 누구예요? 농민들이지. 이주 농민들이 제일 먼저 살았으니까 그 농민들은 다 보수적이고, 그리고 고종 황제나 조선 왕조에 대해서 다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런데 갑자기 예수 믿는 놈들이 그냥 뭐 서양 선교사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뭐 왔다 갔다 하더니 이제 뭘 하고, 그 중에 제일 수괴가 누구냐면 이동희야. 이동. 아주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 한경도 평안도 뭐 동네 돌아다니면 청년들이 하루 저녁에 뭐 50명씩 100명씩 회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걸 같이 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되, 그걸 예수 전도 하는 게 아니고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면서 결심했냐고. 그러면 당신 재산 내놓고
여기다 학교 짓겠냐 그 소리야. 근데 아직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면 나는 이 밥 먹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밥그릇을 들어서 상을 치면서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봐라. 그리고 이런 더러운 집에서 난 밥 안 먹는다. 그리고 걸어 나가면은 주인이 다시 쫓아나와서 붙잡고 또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강화도에 60몇 개 학교가 생기고, 그러니까 한경도에 하루에도 학교가 30개씩 뭐 20개씩 생기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경이라고 하는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그걸 매서인이라고 그래. 성경책하고 뭐하고 이렇게 지고 다니면서 그런 걸 이제 파는데, 이제 그것만 파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독립된다. 이제 그런 걸 같이 묶어서 해가지고 이제 간도 가서 간민회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지역의 토백이가 이제 김약연이고 또 누구야 여기 구춘선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만나서 거기 이제 간민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간민회가 이제 신해혁명 나서 이제 너무 자치로 가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간민교육회 이제 그렇게 이제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1914년쯤 되면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중국으로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중국이 일본하고 전쟁을 안 하는데 왜 쳐들어가는 거야? 왜? 중국 안에는 독일 사람들이 조차한 땅이 있거든. 위해이 교주만 하는 그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 연구원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원래 나하고 채무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이거 가져간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와서 때를 써가지고, 이제 1915년에 일본이 이제 중국에게 아주 이제 불리한 이제 조약을 요구해가지고, 이제 그 조약 끝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주까지 가는 이제 그 기차 철도 그런 것을 얻고,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가 합방이 된 게 1910년에 합방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압록강 철교가 열린 것이 1909년이야. 그러니까 1909년에 된 거고, 또 그러는가 하면 이미 이렇게 1909년에 압록강 철교 만들고 뭐하고 하는 여기에는 전부 뭐가 있냐면, 일본에 그게 관동군이라든지 일본에 이제 말하자면 그 동경에 그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제 일본은 전부 같이 모여져 있는 게 아니라 육군성이 있고 해군성이 있고, 이게 각각 다 외무성이 있고 다 이게 독립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봉건 시대에 쇼군 이제 하듯이 권력도 그렇게 논아가지고 각각의 이제 그 안에서 대표자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하니까 이렇게 균형도 맞지만은 또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깨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일본의 군인들의 쿠데타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황 잡아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민주화가 굉장히 됐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갔다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적어도 만주 침략에 거기에 나서는 사람들은 일본의 제일 우익 단체는 흥룡회야. 흥룡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뿌리가, 그러니까 합방 전후에 흥룡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군대의 10분의 1에 속할 만큼 그런 걸 갖고 있고, 재정적인 것은 일본 전체를 몇 개 사고도 남는 재산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흥룡의 사람들이 러시아 혁명에 돈을 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반군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그게 거기에 있는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유태인 몇 재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그 돈 댄다. 그러면 너는 군대를 끌고 오고 넌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를 재편해가는 이게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듯이 일본도 이제 그런 식을 이제 그때 했기 때문에 되게 경성에서도 저 대륙 침략을 위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육군성, 해군성, 외무성, 그 다음에 흥룡회에서도 오고, 그리고 이제 조선 총독, 그 다음에 관동군 사령관, 그리고 간도의 용정의 총영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정 지역에 일본의 저 영사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총장보다도 더 높은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서울 경성제국대학 총장 했던 놈이 용정에 가면 영사관에 과장을 했으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본이 대륙 침략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국가 전체가 한 가지로 모아가지고 그 일을 획책해 갔나.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일제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그것은 인격적인 그 도를 수행하지 않고는 절대 그런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했던 대종교가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그 종교인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그 척사 법벽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여기에 19년 22년까지는 여기에 공화주의가 아주 이제 공화파가 판을 쳤다고 그러는데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1923년이야. 이제 이 23년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공화주의하고 등장하는 힘이 뭐냐면 사회주의의 공산주의, 또 무정부주의는 이제 그때는 사회주의 쪽으로 하나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의 독립운동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되게 지금 이제 고려혁명군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고려혁명군이 뭐 길림에서도 싸우고 이제 상당히 보니까 뭐 영안에도 있고 또 이게 백두산 밑에도 있고 여러 군데 이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 삼부가 성립되기 전에 이제 뭐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 성립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북만에 뭐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뭐 이런 부대들이 전부 이제 치타로 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한 이제 자유시 참변 그런 때 갔을 때에 다 떠난 게 아니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또 군대 조직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싸움을 하는데, 되게 그 사람들의 역사가 왜 나오지 않는지, 거기에 지명을 이제 인명이 나와가지고 다른 책에서 찾아와도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분들이 그 다음에 되게 공산주의에 이제 그 동부항일 영군으로 갔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조선혁명군에 갔댔는지 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공부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두 가지예요. 역사적 사실은 있는데 연구하지 않아서 그걸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 연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우리 윤명석 선생님이 써놓은 책, 또 박영석 선생님이 써놓은 책, 신용화 선생님이 써놓은 책, 그런 책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 이거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부 정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사부라고 하는 뭐 부대가 있었고 그것은 뭐 어떻게 되고 그거 한 거지. 그 자료를 지금 찾아서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것이 왜 또 안 됐나? 그건 전부가 다 이제 여기 오면서 제가 이제 이것은 제가 연변에 가서 얻어온 거예요. 연변 당사 이제 사건과 인물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우리 서일 선생님은 여기 이제 이 양반들이 쓰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다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정신적인 사람이 됐냐, 그러니까 다 백포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 얘기는 여기다 몇 줄 썼지만은 사실은
이제 다 이것도 무슨 입장에서 쓴 거예요? 공산당 입장에서 쓴 거야. 그러니까 박문일 총장 만나가지고 서대숙 선생님하고 이제 탁 서 선생님 만나자마자 당신은 이렇게 미자본주의에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만 뭐 아주 그냥 그 저녁에 대접받고 그러면 아 고맙다고 그래야 될 텐데 나는 저 용정에 저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논밭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사회주의가 됐기 때문에 대학을 다녔고 나는 연변대학교 총장까지 됐는데 당신은 미국 가서 이렇게 저 편안하게 잘 산 게 아니냐. 그러니까 서대숙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를 내는 게 뭐냐면 나는 50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은 내가 고생한 것에 비하면 고생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황인종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 가서 학위를 하고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당신 머리로는 여기 와서 절대 못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서로 논쟁하는 걸 옆에서 듣고 저는 독립운동사를 써야 되니까 두 사람의 얘기를 각각 어느 입장에서 볼 거냐 이런 게 이제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역사도 결국은 책사론적인 입장에서 또 복벽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전에 우리가 김정규 선생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한경도에서 의병운동을 했던 분이고 그분은 한의사셨어요. 그래서 해방 때까지도 이제 살아남으셔서 이제 뜰에 꽃이 피는 거 보고 그 꽃을 보면서 아 이제 해방이 될 것 같구나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기록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분한테 이동희가 찾아왔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소위 보왕파들 농무계를 하고 저 농촌 사람들을 다 움직이는 사람은 이제 김정규 선생님이 이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희 선생님은 열혈남아야 그냥 뭐 지식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그 단천 사람으로 가슴이 하여튼 뜨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레닌도 만나가지고 뭐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서로 뭐 저 말도 안 통하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 레닌 만나러 갈 때도 저 이르츠크파 사람들이 못 만나게 하느라고 방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에서 몽고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시베리아로 가가지고 그것도 저 극동 그 뭐 저 회의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때 간 거야. 그래도 레닌이 조선에서 왔다고 하는 혁명가를 보니까 이 양반이 외모가 벌써 범상치 않거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은 끌어가지고 이제 뭐 홍범도 장군에게 주고 근데 이제 이동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거 혁명가라고 그러니까 질문을 한 게 제일 첫 번째가 조선에는 굴뚝이 몇 개나 되냐고 물어봤대.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굴뚝이 몇 개나 산업기관이 없나? 공장이 몇 개나 있느냐? 그걸 알아야지 뭐가 돼. 아 노동자들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이제 공산당 혁명의 제일 두목이니까 사람 만나면 다 자기한테 어떻게 이익할 걸 물어보는 거지. 그런데 저 이동희 선생님은 그거 대답을 하지 않고 일제가 우리를 얼마큼 괴롭히고 이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수탈을 당하는지 이제 뭐 이걸 여러 가지 설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답답하니까 노동자 수가 얼마나 되냐고 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또 이제 그 조선에 이제 일제가 와서 그 참상을 얘기하고 우리 문화를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레닌이 감동해가지고 내가 만난 그리고 왜 그렇게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작은 나라인데 저렇게 인물이 많으냐. 제일 놀란 게 첫째 김규식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아주 얕잡아 봤는데 김규식은 레닌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저 윗질의 또 선생이야. 중국의 뭐 대학의 교수였을 뿐만이 아니라 7개 국어를 그냥 다 하시고 다 그러더니 이제 그 워싱턴 군축회의의 그 잘못이니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잘못하고 있나 이것을 거기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그 강연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계 공산주의 그 연맹이 코민텔은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이건 일본이나 어디에다 묶어놓을 게 아니라 따로 여기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세아 지역을 총괄하는 사람을 중국이나 일본 사람을 뽑을 게 아니라 조선 사람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동희에게 코민텔린의 그 조직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독립운동 하는데 돈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돈도 뭐 60만 불 이제 돈 줘서 한영건이가 받아온 그 40만 불 그거 이제 뭐 누가 우리가 보면 그냥 그걸 그 받아온 사람이 이제 어떻게 쓰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 돈을 쓴 제일 중요한 출처는 뭐냐면 1923년 임시정부가 창조하고 개조하러 이렇게 다시 만나기 위해서 12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달 이상을 거기서 회의를 하는데 그걸 국민대표회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주에서 무장운동 하다가 상해 나타난 사람이 저녁에 잘 호텔값이 있겠어요? 밥값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1000명 모아가지고 회의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사실 레닌은 자기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 돈이 이제 그렇게 가서 또 이제 쓰이는데 그러나 거기에 온 사람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적어도 1919년 4월 이후에 이제 임시정부가 섰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동단결 선언이 17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상설 선생님이 16년쯤에 이제 또 돌아가시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보항주의니 이런 생각들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년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회주의하고 이제 공산주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독립운동의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1차 세계대전에서부터 설명이 돼야 돼.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서부터 1918년까지가 있었던 세계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미국은 어떤 입장이었나? 사실은 방관제적인 그런 입장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국제 그때 연맹인가 뭐 만들어가지고 리그 오브 네이션 뭐 이런 거 했을 때 미국은 거기 가입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지고 약소민족 해방한다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냐면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 그 사건이야. 3.1운동. 아주 저 사람들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하도 악선전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저항 만세운동 해가지고 저렇게 나섰거든. 그리고 나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거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은 또 우리를 또 우습게 봤어.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에게 그래도 가장 먼저 감동을 받은 건 학생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북경대학교 이제 학생들이 일어난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사운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1운동 하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북경대학에서 이제 오사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학생들의 이제 그런 걸 써놓은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오사운동 연구해 놓은 건 참 그 일본 사람들 해놓은 거 뭐
미국 사람들 나중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해 놓은 거 보면 북경대학 앞에서 시대가 시해가지고 그 50m 뭐 20m 진격하는 그 20m 진격하는 그 공간의 얘기를 책을 막 2권씩에다 그걸 써놓을 만큼 그렇게 연구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일찍이 하버드 엔칭 만드는 그런 거 다 뭐냐면 중국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현실화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일 두려운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찌됐건 제일 가깝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은 유학하시니까 이제 중국이 저렇게 공자 들고 나오면은 이제 뭐 그런 집 옆에 가서 원조 공자의 원조는 동이족이고 여기가 이제 있으니까 너희들 여기 와서 배워라. 근데 그건 옳지요. 중국에는 제사법도 없지요. 또 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하루 만에 장례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시신 씻기도 전에. 그런데다가 또 지금은 갖다 묻을 수도 없어. 다 화장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건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양적인 가치관이야. 그거 자기들이 가져다가 근대적으로 옷 잘 입고 먹는 거 해결하고 하는 건 저렇게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가장 손상하지 않고 그걸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진수의 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게 저는 대종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21세기가 열려가는 그 시대에 가장 가져야 될 그런 그 가치체계 이것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이제는 뭐 문화전쟁이니까, 그리고 뭐 다른 나라가 물질적으로 뭘 해봐야 또 국가 경계라고 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 사실 보게 되면 그 사상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민족이 위기에 처한 그런 아주 절명의 시기에 태어난 종교지만 그 종교가 가진 가장 위대한 건 세계주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민족을 얘기한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 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너희들은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바로 그것은 상제의 명을 받은 당군이 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당군도 명령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라도 열리고 이런 걸 한 것도,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데 대한 지식도 우리가 제대로 없었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것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도 결국 이제 그 미국이 워싱턴 이제 국제연맹회의가 여기서도 군축회의로 가고 일본 같은 데는 배 척수를 줄여라 뭐 이렇게 해서 도리어 이제 분리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레닌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는 그 포기했다. 혁명이 일어났는데 뭘 자기들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끼지 못하고 그 대신 우리는 제3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때 그 선전을 들은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그렇지, 미국이나 거기나 다 또 우리가 보면 그건 토인비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러시아의 공산화나 중국의 공산화는 자본주의에서 공산화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그 챌린지, 서양의 그 도전에 이제 레스폰스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 또 전부 다 절대주의 시대를 거쳐가지고 근대 국가가 다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후진됐던 러시아가 그것을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전부 자기 역사의 내재성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마오의 사상도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인간을 평등하게 하고 인간을 해방하게 하고 하는 건 다 정치 이데올로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신단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행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큼 정말 정교하고 중요한가 이런 걸 이제 저는 이런 걸 이제 그 잘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떤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저 서희 선생님 같은 분이 지금 계신다 그러면 다른 것 다 그만두고 매일 가서 우리 젊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앉아서 그거 듣고 아니 서양 성경도 뭐 20번씩 뭐 100번씩 읽고 뭐 통독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 것을 단 한 번도 그렇게 다 읽질 못하고 그 읽지 못한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김동완 선생님은 이제 이걸 평생에 이제 업으로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포명서도 이제 우리가 읽기 쉽게 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런데 그렇게 읽기 쉽게 해놓은 것도 초등학생 보고 너 한번 이거 읽어봐라 이게 무슨 소린지 아냐 그러니까 그냥 국어로 읽는 거지 내용은 여전히 또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국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 단어마다 그걸 풀어가지고 좀 읽을 수 있게 이렇게는 또 왜 못할까. 지금 인터넷 시대인데 혼자 못하면 한 10명이 논아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에 그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걸 세계에다 팔아먹을 수 있고 세계를 병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처방전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결정한 거예요. 152명인가 147명이 이제 극동 피압박 인민 대회 회의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53명인가 뭐 제일 많이 갔대요. 반병윤 선생님이 그 영광 보니까 박진순이가 가서 뭐 헤알려 가지고 뭐 사람 이름 써놓고 한 그런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레닌도 감동을 해가지고 어찌됐건 저 나라의 민족의 독립운동은 코민테른이 책임을 지고 그걸 도와라.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속 안 되는 건 왜 안 됩니까? 일축구 파하고 상해 파하고 그냥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양반은 서울에 가면 뭐 NL계도 있고 화요계도 있고 뭐 북풍에도 있고 뭐 또 일본에 가면 또 그런 게 그렇게 있는 걸 모르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해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래서 치타 회의 같은 걸 열었는데 그 치타 회의에는 또 러시아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공산주의자 된 사람들이 상해파는 이동희파는 거기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나 일단 이제 1923년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는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적기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와요. 적기단. 근데 이 적기단은 이제 뭐 붉은 깃발을 이제 내세우고 하는 그런 단체인데 처음에 12개 그 지혜 조직에 8군데가 교회 목사들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적기단은 계급혁명은 아닙니다. 그건 우선 다 급한 게 뭐예요? 민족혁명이지. 그래서 다 그 자료 같은 거 보면 이제 경찰이 오면은 그런 혁명한 사람들이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 총을 가져다가 이 강대상 여기에다 숨겨주고 했던 그런 것들이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가지고 적기단 연구 뭐 그런 논문을 하나 쓰려고 그랬더니 박영석 선생님이 야야 그거 쓰지 마라. 너 그거 쓰면은 문익환 같은 사람 저런 거 무슨 그 통일운동 하기 어렵다. 원래 한국의 기독교는 원래 공산당하고 내통했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규식 선생님은 언더우드가 키운 사람이고 미국에서 초등고등학교 다 나오고 영어로 세계 다니면서 다 강의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제 그 레닌의 감동적인 그런 거 연설을 하고 근데 사실 김규식 선생님은 한 번도 친미적인 그런 입장에 쓴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사가 생각했던 중도 노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진 노선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도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좌도 우도 아니지. 예? 우리는 정말 뭐 중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 주장해서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어찌됐건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적어도 그런 이제 그 독자 노선을 거진 러시아가 이제 국제공산 혁명 그 본부를 모스크바에 설치한 다음에 식민지 구하겠다. 그리고 반식민지 국가까지 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 있는 그런 그 사람들도 전부 이제 어디에 그걸 목숨을 걸게 되냐면 러시아에다 목숨을 걸게 될 도리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만주에 있던 이제 예를 들어서 용정에서 3.1운동 했을 때 백옥포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어디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하와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참 재밌는 게 1903년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병한 사람들 전부 때려잡으러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 선교사 찾아가서 좀 살 길을 마련해 주라. 그렇게 하니까 그 선교사가 머리를 쓴 거야. 그 사람들을 팔아먹었어. 어디에다? 농장에다 팔아먹었어.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배 타고 이제 거기로 143명이 가면서 배 안에서 이제 한 반수 이상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뭔가 하나 이제 구심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와이 땅에 가가지고 이제 파인애플 농장에서 이제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했던 직업이 뭐였어요? 군인이지. 의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여전히 그걸 또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박용만이가 만든 이제 그 독립군단 같은 이제 그런 거, 거기서 이제 그런 이제 군대 훈련도 받아보고 뭐 이제 돈 내가지고, 그러니까 해병대 갔다 온 사람은 뭐 영원한 해병이라고 집에서도 잠잘 때도 모자 걸어놓고 자고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 돈 모아다가 이제 말하자면 독립운동 한다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승만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삼만이라고 하는 이승만, 정순만, 박용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 농장에 갔던 사람이요,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1910년 전후가 되면 이 경기도 화성 남양만 있는 거기에 와가지고 교회 목사가 돼. 동섭기라고 하는 목사는 보면은 최고 학벌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서울에 와봐야, 감리교의 서울교회는 제일 큰 게 어디냐면 정동교회야. 정동교회, 상동교회. 여기가 지나간 사람이니까 아펜젤라한테 신학 배운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지. 그런데 이 양반 서울 안 와. 그냥 그거 숨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제암리 교회도 가서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뭐 그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천안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 지역에서 뭐 굉장히 불꽃이 이상하게 막 더 탔다. 그게 뭐냐면 우정면, 장하면 만세운동이거든. 거기는 첫날부터 와가지고 경찰서 습격해버리고 죽이고, 그냥 뭐 수원서 내려온 경찰대가 거기 오질 못하고 해방구를 딱 만들어버리고 면장 다 끌어다가 만세 다 시키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를 말하자면 나서지 않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다 그거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동섭기야. 그런데 그 양반은 거기에서 이제 또 굉장한 사람들을 만나지. 그게 뭐냐면 천도교. 천도교가 우리 전국에서 최고의 성미를 낸 것이 화성이에요. 화성 평야가 좋거든. 거기 이제 나중에 손병희를 이제 뒤를 이어서 이제 박인원이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정신 운동을 한 사람들이 역사의 끝에서는, 동석기는 3.1운동 처음에 붙잡히지 않아. 미국서 살다 온 사람이 여기 뭐 일본 경찰한테 붙잡히겠어요. 그런데 서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 양반이 죄가 크거든.
그런데 이제 선교사가 와가지고 빼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치해복권적인 이런 걸 이제 갔지만은 결국은 그분들이 했던 업적은 이제 그 당시에 제암리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뭐 자펜 크로니컬이니 또 미국의 그 타임스 이런 데다가 이제 그 한국의 정황을 이제 영어로 써가지고 알려서 이제 우리 문제를 세계화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동삼성 만주에 하와이에서 저 왔다 갔다 하고 뭐 국민회 뭐 대표하고 뭐 안창호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사람이 저 자료에 안 나오는 거야. 신문에도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가면 나중에 보면은 간도 용정 3.13 사건 재판 받는데 거기에 와서 딱 붙잡혀 앉아 있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그분들은 국제적인 정세에 말하자면 인터넷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만주가 중요하냐? 만주에는 영국 사람들이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용정에 대한 만주에 대한 영국 사람들은 소설도 있고 책도 있고 그러니까 용정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저 상부지가 있어요. 상부지라고 하는 것은 조개지하고 마찬가지야. 근데 거기에 와서 영국 사람도 살고 러시아 사람도 살고 미국 사람도 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저 왕가나에 나오는 그 영화 배우 율브린너는 저 자기 그 조상이 원동 사령관집 그 집 후손이거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길주에 와서 자라고 그리고 저 그 용정에서 저 초등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 내 그 친구들이라 해서 뭐 팬이 뭐 저 서양 이름도 나오고 중국 이름도 나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인터내셔널 세계 모든 그 당시 제국주의의 말하자면 안테나가 여기에 다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선교사 집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제창병원 캐나다 선교사 만드는 그 병원인데 거기는 1934년에 흉곽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 우리가 뭐 저 무슨 고려대학 병원 이런 데서 흉곽 수술 저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제 마틴이라고 하는 민산해 이런 그 의사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그 3.13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17명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다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분한테는 이제 스카트, 민산해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독립유공자로 표창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카나다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저 미국 쪽으로는 카나다 저 선교사도 여기 와 있고 또 그 다음에 천주교 쪽으로 보면 여긴 독일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굉장한 작업을 했어. 이제 그게 뭐냐면 한경도 지역은 독일의 프랑스 외방 선교 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독일의 오글리엔 그 덕원 선교구는 독일 사람 선교사들 파견 구역에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북만 지역에 선교를 맡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 신자보다도 캐톨릭 신자가 더 많았습니다. 3만 명쯤 천주교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이제 거기에 그 비급한 짓을 한 건 뭐냐면 초등학교밖에 안 세웠어. 해성학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가 결국 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이제 진남포 와서 유병된 제일 중요한 이유가 캐톨릭을 통해서 이제 그 빌레름 홍인가 그 사람이 안의사 그 집안을 돌봐주는 그런 거 이제 황해도의 최고관은 그러니까 그분은 저 교구 마당에다가 형틀 다 갖다 놔두고
저 원님이라도 잘못하면 붙잡아다 거기다 놓고 매질을 했던 그런 저 양대인이야. 그러니까 뭐 프랑스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 횡포를 했던 이제 그러니까 여기 저 명동성당 지을 때도 기독교인들이 그 건물 구경하러 거기 왔다가 40명이 체포돼 가지고 거기에서 강제 사역을 한 거야. 그 이제 나중에 저 온더우드 아펜젤라한테 이제 그게 알려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곤충 차고 가가지고 명동에서 황야의 대교를 이제 서양 저 신부하고 곤충 차고 가가지고 우리 교도 내놔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한말에 국권이 어려워지니까 이 나라 안에 외세를 진 그런 세력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말하자면 러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하나의 민중 세력 정길당이라고 그래서 정길당 희락 정교회를 믿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인천 가서 이제 불법 도박하고 뭐 밀수하고 뭐하다 딱 붙잡히면은 원님 딱 붙잡고 해서 야 까불지마 난 뒤에 러시아가 있어 너 이거 응? 십자가 치고 다니는 거 딱 꺼내서 보여주면 원님도 괜히 그놈 혼내다가 자기 잘리면 안 되니까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또 어떤 사람은 또 영국이 있다. 영학당. 이제 우리가 수학하듯이 영학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당자 붙여가지고 영학당. 그거 다 누구냐면 동학했던 사람들이야. 동학 패거리들이 수 선생님 말씀대로 부적도 뭐 태워서 마셔보고 뭐 별거 다 해봤지만은 타라리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다 죽어버리고 겨우 살아서 도망해 다니는데 이제는 서양 종교회나 입학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영학당, 정길당 뭐 이제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나는 남해에 가서 진인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정도령 또 되고 뭐 그렇게 민중들이 마음이 떠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막 흩어져 있는 그런 때에 우리의 최고 조상 그 할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찾아서 우리의 정신 체계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이 결국 이제 대종교 운동으로 이제 우리가 되어지는 걸 이제 보는데 이제 이런 세력들이 가장 이제 독립운동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결국 영산인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만주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발해가 가서 거기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그걸 광복군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 광복군은 고구려 땅을 다시 광복했으니까 광복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시대의 광복군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간다.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윤세복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도가 있는 곳에는 결코 이제 나라가 망할 수 없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생각이니까 이제 그분들은 결국 세계의 시대가 이제 변화돼가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회주의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공산주의가 될 수 있겠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수밖에 없고 인도주의나 우리가 말한 도덕주의나 이런 걸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결국은 극동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미국에 의지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러시아를 또 의지해보자 이렇게 했는데도 러시아의 어떤 그런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38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고 그렇게 이제 그 중앙아시아에다 갖다 내치고 자기들이 필요한 때는 고려인 해가면서 혁명군으로 다 불러서 자기들 역사에 주요한 요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그래도 말하자면 러시아의 근데 저런 그 나라를 만드는데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고려인들이 그 후에도 그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유지해 가면서 그것을 한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건 또 마찬가지예요. 2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하와이에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을 전부 다 체포해다가 어디다 갖다 유폐시켰냐면 캘리포니아에다가 아주 그 산 위에다가 철망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섰지.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저놈들한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여기에 올 이유가 없다. 어? 난 아메리카라고 해도 너희하고 별 다를 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한국 사람들이 먼저 풀리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활복을 해 가면서 이제 미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써먹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나 전쟁을 하겠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우리 죽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미국에 귀화한 일본 사람들을 딱 묶어다가 그걸 전부 어디에다 보냈냐면 유럽 전쟁에다 보낸 거예요. 이쪽에다 전쟁하면 또 배반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다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유럽에서 뭐 놀맨디 상륙작전이라든지 뭐 유명한 그런 그 유럽의 뭐 이태리 반도 그 침공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하지 못하는 그런 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사무라이 용맹을 발휘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전쟁 끝나가지고 돌아와서 미국에다 요구를 한 거야. 우리의 피해 보상을 다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와이는 그럼 너희 영향권 안에다 준다.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가 이제 일본 땅이 된 거예요.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데가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최초로 일본 사람이 상원 의원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2차 대전에 나가서 팔이 떨어진 사람인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시대를 위해서, 그러나 그게 뭐 이념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가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것은 이념이 얼마나 허망한 건데, 결국 사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처음에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고 그냥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르츠크파하고 상해파가 다시 판쟁을 하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필요하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둘 다 해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있어서 공산당은 조선공산당을 인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서울에서 반도 안에서 그게 조직이 되고, 그 조선공산당들이 이제 만주총국을,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그게 이제 1926년에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조봉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제 파송대 강국우, 이제 그때 그 만주총국 전체를 강달령이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책임을 맡은 거고, 그래가지고 26년에서 30년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선공산당, 이제 간도공산당 1차 투쟁, 2차 투쟁, 3차 투쟁, 이제 1927년, 28년, 29년 이렇게 이제 그 투쟁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했으나 거기에서 아무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득을 얻지 못하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를 처음에 화요파가 가서 한 분 이제 활동하다가 다 붙잡혀가 죽는다. 그러나 또 파들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ML파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가서 한번 우리 해보자. 그런데 거긴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동학교, 대성학교, 이제 아주 은진중학 같은 그런 선교사가 하는 학교, 영신학교, 이런 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경신고보에 이제 뭐 연희 전문의 가장 최고의 이제 공산당 이제 학생들을 이끄는 그 지도 세력이 이제 파견하면 거기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갈 때
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선생으로 가고 또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은 학생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내 각 지역에서 뭐 그러니까 뭐 한경도 뭐 영생 뭐 이런데 있어 학생들이면 아주 그 동네에서는 제일 최고 뛰어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건을 그렇게 여러 차례 했지만은 속마지 못해가지고 이제 다 이게 실패가 되니까 이제 소련에서 생각하길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일국 일당주의 1928년 코미테 내에서 이제 결정한 건데 그것으로 우리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은 해산을 해라. 지금까지 있는 건 다 해산하고 이제 중국 공산당 이제 만주성위원회에 이제 거기 파송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조직을 이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림 나성 뭐 취연차 이런 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걸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최초의 작품이 1930년 5.30 사건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춘왕투쟁 뭐 이제 뭐 추수투쟁 그렇게 해서 뭐 길돈투쟁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싸움을 벌이고 거기에서 이제 뭘 하냐면 혁명 세력을 축적했는데 결국 문제는 이제 중국 만주 전체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야. 지하 조직하는 운동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게리라 해야지. 이제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산으로 가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이제 저 동만 항일 영군 이제 제2사가 이제 제2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조선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직된 하나의 이제 부대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김일성이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32년 이후에 이제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독립운동이 아니라 사회운동으로 갈 도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해 농장을 했다든지 거기에 이제 뭐 저 3.1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 했어도 이제 결국은 만주국이라고 하는 거 뭐 개척도 해야 되고 농량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속에 같이 협력이 안 하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들을 놔두고는 되지 않는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만일에 일본 사람들이 대종교도들을 그렇게 이모교변에서 그렇게 죽이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공산당들이 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가장 먼저 그 해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김자진 장군이었거든. 그분이 저 영안에서 버티고 있는 한은 거기에 그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스크바예요. 만주의 모스크바야. 거기에 다 저 공산 세력이 거기에 다 오는 거야. 거기를 누가 쥐냐? 그러니까 이제 저 신내교 쪽 사람들도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거 좀 하려고 그랬다가 공산당들이 그다 선교사들하고 사람들 붙잡아다가 얼음물에다가 얼려 죽여요. 어?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저 배교하지 않고 저 예수를 그렇게 하냐.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그 순교 속에서 그래도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카나다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진리 전한다고 그래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그건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고 기록을 해둬야 되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지역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려고 그래도 그 시대에 대한 국제 관계 거기를 이제 전혀 모르지만 러시아에도 만주에 대한 책이 무수히 있고 또 호주 사람들도 또 카나다 사람들도 그런 걸 썼고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압록강 건너서 집안에서 이제 회인연 가서 무송으로 가가지고
영안으로 가서 또 밀산으로 가고, 그래 이제 우리 어른들이 다 거기에서 자지를 하셨고, 거기에서 마침내 집에 돌아오시지 못했잖아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얘기를 이제 공산주의하고 관련된 얘기를 그냥 몇 가지 대략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을 어떻게 통할할 거냐라고 하는 걸 놓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8선이라고 하는 게 이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1927년쯤에 이런 것을 하는데, 그 협상의 뒤에는 반드시 미국 사람들의 말하자면 의논에 의해서 일본이 이제 대륙의 세력들과 거래를 해갔다고 하는 그런 그 측면들, 그리고 또 그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이 되어 있는 그런 속에서 이제 6자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중국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렇게, 그러나 또 그렇게 쉽게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얕잡아 볼 수도 없는 게, 그래도 어찌됐건 저 사람들은 주체의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해도 다 불평하지 않고 자기 국가에 대해서 물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탈북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전부 붙잡아다가 네 나라 가서 반성하고 네 나라를 민주화 시켜보고 여기 와서 너무 잘 사는 것도 그것도 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넘은 38선이니 뭐 그런 사람들이 쓴 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만주를 벗어나가지고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조선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같이 해줬다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글에 보면 그건 꾸밈이 없이 썼는데, 그거 보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을 또 다 끝나서 그 사람들이 다 온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남아가지고 뭐 어디야 봉천에 그 서탁교회 앞에는 거기 기록에 보면 백영원 목사님이 써놓은 큰 목욕탕에서 쓰는 그런 것들을 길거리에다 막 20개씩 세워놓고 거기에다 밥을 해가지고 그리 여순 대련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일단 거기 오면 기차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이제 밥해 먹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다행히 이제 황해도로 온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한번 안동에서부터 북경도 한번 걸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우리 영무소에서 이제 갈석산도 이제 그 갈석산을 이제 그 얘기를 그냥 앉아 들었지만 저는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당군에 대한 그 얘기, 고조선 얘기를 할 때 그 지도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가지고 걸어 다니면서 거기서 그것을 체험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 현장은 우리가 단지 태산에 관광을 간다든지 황산에 가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 저기는 정말 우리 민족이 저기에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바친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순례자의 길,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가봐야지. 중국을 관광 가듯이 가가지고 물건값이 왜 이렇게 싸냐,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목에 걸고 다니는 펜던트 이게 얼마냐, 전에 그게 1불인가 2불 할 때 이화여대에 있는 그 교수님 데리고 갔더니 한꺼번에 50개를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자 대학은 그렇게 월급을 많이 줍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수들 하나씩 다 주려고 이거 샀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쓸이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근데 사실은 거기 가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 나는 그거보다는 통화, 뚱꼬 그냥 그 지명이 아리수 그러면 그냥 오녀산성
거기 가기만 해도 어때요? 가슴이 찡하고 이제 이런 것이 적어도 우리가 항일 독립운동이 이루어졌던 하나의 이제 그 장소고 또 그 장소 안에는 많은 그런 그 이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만주를 우리가 이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낙토 만주를 주장하는 이제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적어도 이제 우리 한국의 군대 문제라든지 오늘 현대의 이제 문제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만주국 그 만주 건국대학을 다녔던 그런 분들이 이제 근대에 공헌했던 이런 이제 스토리도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또 많은 그런 그 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